2026년 조선업. 지금 다들 제2의 반도체다 뭐다 해서 정말 뜨겁죠? 근데요, 이거 자칫 잘못 발을 디디면 2010년대 그 끔찍했던 해운업 구조조정 때처럼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그 함정 안에 진짜 보석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 보석을 찾아내는 법, 제 20년 경험을 전부 녹여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은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2026년 조선업의 진짜 속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말씀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정답이나 추천이 아니고요. 저와 함께 시장의 큰 그림을 읽어가는 하나의 나침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이거죠. 과연 2026년 조선업이 제2의 반도체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요즘 뉴스만 보면 다들 그렇게 될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는데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 진짜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도입니다. 먼저 시장의 공식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말하는 실적과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제 전문 분야죠.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력을 파헤치고 모두가 열광하는 이 미국 협력이라는 게 과연 달콤한 기회일지 아니면 독이 든 사과일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 제 20년 경험을 담은 최종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왜 조선업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그 핵심 논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비중 확대, overweight. 한마디로 사라는 얘기죠. 왜냐? 이유는 딱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 과거에 아주 비싸게 수주했던 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둘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붙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을 바로 2026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조선업을 좋게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행간을 읽어야죠. 20년 동안 이 시장을 봐온 제 눈에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완전히 엉뚱한 지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조선가, 즉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요? 이제 그건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 따로 있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별표 5개 치세요. 왼쪽 칸부터 한번 볼까요? 2000년대 초반, 그야말로 중국발 슈퍼사이클 때 말이죠. 그때는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거의 복사기처럼 똑같이 따라 올랐어요. 상관관계가 무려 0.9였죠. 그런데 지금 바로 현재를 보세요. 이 숫자가 얼마죠? 0.0입니다. 0.0. 말 그대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블룸버그 데이터에서도 교차 검증이 되는 팩트입니다. 그럼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있냐? 바로 오른쪽 칸입니다.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 OPM이죠.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0.9.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시장은 딱 한 가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배 가격에 얼마든 상관없고 그래서 당신네 회사 배 한 척 팔아서 통장에 얼마가 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률. 이게 지금 사이클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열쇠예요.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질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6년 예상치를 보면 H대 현대중공업이 14.6%,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12% 후반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3년과 2024년에 아주 비싸게 계약했던 그 고마진 물량들이 드디어 2026년에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과거의 골칫거리였던 저가 수주 물량은 거의 다 털어냈고요.
즉,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이익 개선 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동력이었던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미국 군함을 우리 조선소에서 다 만들어줄 것처럼 아주 떠들썩하죠. 하지만 이런 테마주는요, 리스크 점검이 생명입니다. 제가 IMF 시절부터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는데 장밋빛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미국 협력이라는 이슈의 함정이 과연 무엇인지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숨가쁘게 좋은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트럼프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수도 있다는 패크 시트, 황구함대 계획 발표까지.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그야말로 펄펄 날랐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계획이 발표되는 것과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돼서 우리 조선사 계좌에 돈이 꽂히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봅니다. 왼쪽의 기회의 요인. 이건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 20년짜리 리스크 체크리스트는 바로 이 오른쪽, 함정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첫째, 관련 법연이 미 의회에서 계속 질질 끌릴 리스크. 둘째, 이게 정말 심각한데 미국 내에 배 만들 사람이 없어요. 최근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니까 향후 10년간 숙련공이 25만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울 건가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가 2010년대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정부 정책 발표 하나 믿고 들어갔다가 회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기대는 하되 여기에 모든 걸 거는 몰빵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리포트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의 20년차 필터를 한번 거쳐서 그 진짜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꼽은 최선호주는 HIN 현대중공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죠. HIN이나 안두릴 같은 미국 파트너사와 가장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페루나 필리핀 함정수주 같은 특수선 모멘텀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14.6%로 가장 높아요. 여기 나오는 TAOL, MASC 같은 용어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미 해군이 앞으로 주력으로 삼으려는 차세대 무인함, 그리고 그 무인함을 지원하는 함대 지원 선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자 지정 모멘텀이 2020년 상반기에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요, 이 종목의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화면의 문구처럼 미국 스토리는 아주 화려하고 자극적이죠. 하지만 투자는 확실한 숫자에 해야 합니다. 이 회사의 진짜 보석은 바로 엔진 사업부의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마진입니다. 이건 다른 증권사, 가령 KB증권 리포트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리포트를 아주 꼼꼼히 뜯어보면 과거의 이익률을 계속 갉아먹던 저마진 카타르 LNG 물량 비중이 2025년 20%대에서 2026년에는 단 1%대로 급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재무제표의 체질이 완전히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아직 제대로 계산해 넣지 않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는 바로 여기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차선호주로 꼽힌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의 전략은 M&A를 통한 정면 돌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미국의 방산 전문 조선소인 오스탈 지분을 확보해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놨고 필리핀 조선소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같은 굵직한 해외 수주도 기대되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2024년에 수주한 고선가 물량이 2026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껑충 뛰어오르는 점이 아주 긍정적이네요. 하나의 전략에 대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선택된 파트너가 되기 위한 굉장히 과감하고 리스크가 큰 베팅이죠.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이지만 그 과정은 꽤 험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나오는 발표보다는 실제로 오스탈 지분 확보 이후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필리핀 투자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바로 그 실행력을 지켜볼 겁니다. 주가는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될 때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리포트는 삼성중공업을 안정적인 대안으로 평가하는데요. 다른 회사들이 군함 수주라는 화려한 꿈을 꿀 때 삼성중공업은 FLNG라는 독보적인 분야에 집중하고 있죠. 이 FLNG는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생산 설비인데 기술 장벽이 아주 높고 마진도 쏠쏠합니다.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의 수주가 거의 확정적이라 2026년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고요. 2022년에 수주했던 저가 물량 비중도 10%대로 뚝 떨어집니다. 제 시각도 비슷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화려한 군함 스토리에 열광할 때 삼성중공업은 묵묵히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고마진 FLNG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조금 덜 섹시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 험난한 조선업에서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리포트 분석부터 각 종목의 속세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가?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선업 투자, 이 세 가지 개명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수주 잭팟 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흥분하지 마시고 오직 분기마다 발표되면 영업이익률, OPM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만 추적하세요. 주가를 꾸준히 밀어올리는 진짜 힘은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둘째, 미국 관련 뉴스는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체크하는 온도계 정도로만 쓰세요. 오히려 모두가 환호하는 뉴스가 터질 때가 단기 고점일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삼성중공업으로 포트폴리오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미국 모멘텀과 이익 성장성이 높은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으로 양념을 치는 겁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둘 다 잡는 전략이죠. 네, 오늘 긴 시간 조선업의 미래를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시장이라는 곳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화려한 뉴스에 기대는 투자가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보고서는 기가 막히게 화려한데 열어보면 숫자는 엉망인 경우 주식도 똑같습니다. 절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